1960년대 초 한국과 남미는 거의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 대부분 농업국가였고 가난했고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다. 당시 세계는 말했다. 남미는 자원이 많아 언젠가는 부유해질 곳. 한국은 자원이 없어 희망이 없는 나라.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뒤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은 공업국이 되었고 남미의 다수 국가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국에 머물렀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박정희가 집권했을 당시 한국의 문제는 명확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없는 문제였다. 공장을 운영할 조직도, 기술을 축적할 구조도, 성장할 주체도 없었다. 박정희는 해법을 단순하게 잡았다. 국가가 앞에서 길을 만들고 기업은 그 길 위에서 뛰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는 선택했다. 모든 기업이 아니라 몇 개의 기업만. 철강은 포항제철, 조선은 현대, 자동차도 현대, 전자는 삼성과 금성. 그리고 분명한 조건을 걸었다. 자금도 주고 외환도 주고 관세로 보호도 해준다. 단 수출하라. 성과가 없으면 탈락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보호받는 대신 평가받았다. 수출 실적은 생존표였고 달러를 벌지 못하면 아무리 정권과 가까워도 버틸 수 없었다. 국가는 편을 들었지만 실패한 기업을 끝까지 안고 가지 않았다. 이 조건부 보호가 한국식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다. 남미도 산업화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한국보다 먼저 공업화를 시작했다. 이들 역시 관세를 높이고 국내 기업을 보호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미는 기업에게 수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쟁을 강제하지 않았다. 국내 시장만 보호해주자. 기업은 독점이 되었고 가격은 올랐으며 기술 혁신은 멈췄다. 기업은 컸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었다. 여기에 정치가 개입했다. 남미에서는 기업이 정치권의 자금줄이 되었고 정치는 기업 보호의 대가로 권력을 연장했다. 경영이 실패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줬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 기업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정치 도구였다. 한국도 완전히 깨끗하진 않았다. 정경유착은 존재했고 특혜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은 유지됐다. 수출 성과, 달러를 벌지 못하면 결국 도태됐다. 한국 기업은 국내가 아니라 세계와 싸우도록 강제되었다. 물론 이 산업화에는 분명한 그림자가 있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노조 탄압, 민주주의의 후퇴. 이 성장은 시장에 맡긴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밀어붙인 실험이었다. 성공했지만 누군가는 희생당했다. 남미에 박정희가 없었던 이유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남미는 자원이 있었고 당장 수출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달랐다. 수출하지 않으면 굶어야 했다. 절박함이 선택을 만들었고 선택이 구조를 만들었으며 구조가 기업을 키웠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을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혁명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라는 이야기다. 기업을 보호하되 성과를 묻는가? 정치가 기업을 잡아먹는가? 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가? 그 차이가 50년의 격차를 만들었다.